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법 올랐는데, 이제 사실 좀 좋지 않은 재료들이 없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다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101달러 올라가긴 했지만, 이거 실제로는 105달러, 뭐 시간에서 더 올라가서 103달러, 105달러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부담이 커지긴 했지만,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 그렇게 세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는 좀 진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으면서 이제 악재보다는 긍정적인 부분들, 그동안에 악재 때문에 너무 빠졌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만회해도 되지, 뭐 이런 어떤 투자 심리가 일정을 소화하면서 이제 작용을 했다. 이게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 재료가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러시아 CDS 프리미엄이 이제 떨어지면서 러시아 디폴트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러시아에 대한 어떤, 러시아가 만약에 디폴트를 선언해서 그 관련된 파장이 금융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또 금융기관들 몇몇 개가 그게 감당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우려가 좀 진정이 됐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잘 보면 지난주부터 일정이 이렇게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뭐 금리 문제, 전쟁 문제, 유가 문제, 이런 것들 걱정했던 것들이 조금씩 진정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걱정 때문에 빠진 거는 복원해 놓자, 이런 어떤 정서들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오늘 좀 재밌는 구도를 보여줬었는데, 시가총액 1, 2, 3위가 오늘 사실 장중 내내 마이너스였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오늘 이 세 종목이 마이너스 7포인트 정도를 뺐었어요. 한 1시 막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게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 밀고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2위까지 거의 근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이닉스는 또 마이너스였는데, 이게 쫓아와서 거의 시가총액 규모가 한 몇천억, 한 3천억, 5천억? 그 정도까지 좁혀졌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하이닉스가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또 밀고 올라가면서 보합까지 밀고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종목이 하나가 도망가고 하나가 쫓아가고, 제가 뭐 나잡아봐라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도망가고 LG에너지 솔루션이 쫓아가고 뭐 이런 구도가 되면서, 이게 자체가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한 3포인트 정도, 2시 이후에만 이 두 종목이 한 3포인트 정도 올렸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삼성전자도 이제 마이너스권에서 조금 낙폭을 줄이고 그 외 종목들이 고르게 올리고 하면서 지수 후반부에는 이제 낙폭이 아니라 이제 상승폭이 조금 야금야금 커져서 결국 이제 2700포인트를 넉넉하게 확보하고 마감이 되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가총액 2, 3위의 나잡아봐라 게임이 좀 어느 정도 지수에 기여를 했다. 요것도 이제 특징적이었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환율인데, 환율이 되게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1240원대까지 갔다가 이게 이제 51선 밑으로 깨져서 1200원 밑으로까지 내려와 주면 더 좋은데, 어쨌든 환율이 많이 깨지게 되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좋아졌죠. 제가 이제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코스피 차트입니다. 이게 주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0.46% 올랐잖아요. 근데 이거를 달러 차트로 바꿔놓고 오면 이게 오늘 1%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빠지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환차익이 생겨서 이제 더 강하게 올라서는 그런 효과를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는 3주 동안 거의 뭐 제자리 같이 보이는데, 외국인들 환율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니까 빠졌다가 빠진 걸 복원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어저께 텔레그램에서 이제 차트 공부 제가 전달해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보시면 이제 이 200주선 이 되게 중요한 지지선인데, 200주선 밑으로 내려가면 외국인들 매도가 좀 진정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선에서 지지받고 올라서는, 이게 코스피 일반적인 차트는 2,500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환율을 적용한 이제 달러 차트로는 이제 뭐 보시다시피 1,030 막 저 전후에서가 그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2,500을 찍고 올라온 거예요. 예, 그 정도까지 밀고 내려가다 보니까 이 밸류 대비 한국 증시가 너무 싸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정서가 한번 이제 매도세를 멈추게 하고 좀 매수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특히 환율까지 떨어져 주면서 국내 투자자들 상승폭보다 2배가 넘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유리한 게임으로 이제 구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2시 이후에 매도를 줄였다가 동시효과에 한 700억 정도 매도가 다시 나와서 1000억대 정도 매도로 마감해서 어제 매수 기조를 이어나가진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대량으로 매도하던 상황에서는 조금 벗어났죠. 그리고 코스닥은 3일 연속해서 이제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기관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를 금융투자가 받았거든요. 동시효과에. 근데 이제 어쨌든 이걸 빼놓고 연기금 쪽에서 이제 매수를 다시 붙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2,700 이상에서 매수를 계속 이어나가게 된다라면 좀 의미가 있거든요. 연기금이 좀 방어적인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급은
긍정적이다. 특히 이제 개인들이 이틀 동안 한 1조 5천억을 팔아놨기 때문에 1조 5천억에 현금화시킨 자금이 있어서 시장이 밀려도 보통 개인이 매수하면 지수가 못 올라가는데 개인들이 1조 5천억 현금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매도 하루 이틀 정도는 개인 매수로 버틸 정도는 됩니다. 그 이상 매도가 나오면 또 빠지겠지만. 그래서 수급은 뭐 그렇게 이제 나쁘진 않다. 양호해졌다. 근데 더 좋으려면 뭐 한 2, 3천억 원 이상의 매수가 쭉쭉 들어오면 좋은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좀 올라가는 폭도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후에 이슈를 좀 보면 일단 일정을 잘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필요한 건 경제의 방향,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질 거다 아니면 부양이 나와서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실적 전망치가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이긴 하지만 이 낮아져 있는 상태가 다시 긍정적으로 바뀌어줘야 지금 주가가 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어떤 분석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건 이제 유가가 좀 반등하고 우크라이나 문제가 좀 개선이 되면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서는지 중요하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러시아 침공인데 외교적인 해결하려고 여기저기서 지금 나서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를 희석시켜줘. 이게 실제로 성과를 낼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뉴스를 희석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막 여기저기서 막 우리가 해결할 거야 이렇게 나서주는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성과를 부분적으로 내는 그림이 나와지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긴 한데 국제유가가 다시 100달러 올라와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100달러에서 공방을 벌이다 빠져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여기서 110달러, 120달러 이렇게 돼버리면 금리 인상에서 이자 비용은 나가고 여기에다가 국제유가 올라서 유가에 따른 어떤 비용까지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 나가면은 소비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여기서 떨어져 주지 않으면 조금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오늘 좀 안정되는지 여부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종목으로는 철강, 엔터, PCB 뭐 이런 종목군들 다음에 보험주도 올라갔고 로봇주,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도 올라가곤 했는데 어쨌든 제일 시장이 안정적으로 가려면 산발적으로라도 자동차와 반도체가 껴야 된다. 이제 오늘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대신 그렇다고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금리 관련주들이 또 막 올라간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립 정도 업종으로는. 근데 이후에 전차 군단이 어느 정도 섞이면서 올라가 주는 게 지수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향후에 이 리스트 안에 그런 종목들이 들어오는지도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또 추가적인 내용이나 자세한 내용은 또 주간 증시 전망대 이런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공부합시다. 금리 관련된 내용 심플하게 정리한 게 올려질 예정이니까 또 토요일에도 방송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좀 필수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